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C언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반복문 중에 이제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문 말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반복문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 먼저 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네. 자, 자, 우리 이제 포문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와일문과 두 와일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소개를 드리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일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뭐 사용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포문과 와일문은 뭐 두 와일문도 마찬가지고요. 기능은 이제 똑같습니다.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은 똑같은데 조금 이제 쓰는 이제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와일문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와일문은 잠시만요. 음, 자, 그래서 while문은 어떻게 이제 또 작성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while이라는 키워드, 즉 예약어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포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괄호가 옆에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우리 포문 같은 경우는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 증가값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 while문은 요 괄호 안에는 조건식만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에 사용했던 초기값은 이 while문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초기값으로 사용할 그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ile문을 작성하고 while문 괄호 안에 조건식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감값은 포문은 이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증감값은 이 while문 안에,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 조건식이 참일 때, 후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참일 때, while문 밑에 해당하는, 반복해서 수행할 명령 또는 이제 문장들이 있는데, 그 안에 증가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 옆에 있는 조건식이 참일 때 내려와서 반복해서 수행할 문장 또는 명령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증가값을 처리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while문을 작성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기값이 먼저 선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증가값이 while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초기값과 증가값이 만약에 잘 작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복문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증가값이 이 while문 안에 작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while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기값을 먼저 선언을 하고,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작성하고 그 while문 안에 증가값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문보다는 그래서 포문은 우리가 이제 포라는 키워드 옆에 가로 안에다가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한 번에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이제 초기값이나 증가값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각 초괄호 안에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while문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미연에 이제 이런 증가값이나 초기값을 빼먹는 그런 상황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문 중에 포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문법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값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고 허가로 안에 조건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드 블럭을 해주고, 얘는 이제, 어, 처리할, 반복 수행할 문장이나 명령문이 들어가고, 증강값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문이 한 줄이면은 이 코드 블럭을 생략할 수 있겠지만, while문 같은 경우는 증강값이라는 또 문장도 같이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필히 이제 두 문장이 들어가니까, 필히 코드 블럭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while문 코드 블럭 안에 반복 수행할 이 while문 옆에 오는 조건식이 참일 때 계속해서 반복 수행할 문장과 그다음에 증강값, 증강값, 이 초기값이 이 조건식에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초기값을 지정할 그 변수 있죠. 그 변수의 값이 계속 변하면서 이 조건식이 언젠가는 거짓이라는 게 나와야, 그죠? 결과값이 거짓이 나와야 이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증강값은 이 while문 코드 블럭 안에 마지막에 이 반복 수행할 명령문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증강값을 필히 써줘야 증강값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쓰는 게 이제 while문. 그래서 조건식이 참일 때 계속 반복하는 또 초기값, 증강값을 쓰는 이런 이제 구성은 포문이랑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반복 수행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단지 초기값을 미리 먼저 선언을 하는가, 그다음에 증강값이 코드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요 이제 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포문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반복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포문과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선언이 되고 y문에서 그 초기값으로 지정된 a라는 변수의 값이 이 코드 블럭, 이 조건식 1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조건식이 참일 때 true라는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있는 증가값을 이제 증가값 코드 A를 플러스 증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1을 증가시켜서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 나오면 계속 코드 블록 안에 있는 수행할 문장, 그 다음에 증가값을 수행하고 다시 조건식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건식, while문 옆에 있는 조건식이 false라는 거짓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 코드 블록 안을 가지 않고 바로 이제 다음 코드로 이제 넘어간다. 즉 이제 while문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while문을 한번 또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아, 아, 우리 와일문 코드를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나머지 내용까지 미리 보고선 보고 이제 한번 코드 작성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 두 와일문입니다. 두 와일문. 그래서 이 두 와일문은 명령문을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 뒤에 조건식을 비교해서 조건식의 반복문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조건식 다음에는 세미콜론을 이제 붙여야 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이제 두 와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신 for나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식이 바로 먼저 나오죠. for나 이제 while이라는 키워드 옆에 조건식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식이 시작과 동시에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반복문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밑에 있는 수행할 그 코드들, 명령문들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알문은 조건식이 반복문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한 번은 수행할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 비교해서 참이면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 조건식 역시 거짓이면은 이
do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이 종료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do while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제 작성하는 문법 코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while문하고 동일하게 초기 값을 먼저 선언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do while문에 이제 do라는 키워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할 코드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강값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 블럭 끝에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괄호 안에 조건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while문의 조건식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서 문장의 끝을 또 알려야 되는 요 세미콜론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건식이 이 코드 블럭의 뒤에 while이라는 키워드와 뒤에 조건식이 오기 때문에 이 코드 블럭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건식, 코드 블럭 뒤에 있는 조건식에 따라서 true가 나오면, 참이 나오면 다시 코드 블럭 안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바로 do while문이 종료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do while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반복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반복문이 바로 do while문이다. 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복문과 관련해서 for문, while문, do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for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do do while문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빈도수가 높게 사용하는 그런 반복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반복문이구나 정도만 초반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실제 하기 전에 먼저 조금 보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복문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반복문의 안에 이제 분기문이라는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얘가 꼭 반복문 안에서 이제 쓰이는 건 아니고 뭐 if문이라든지 뭐 등등 다른 이제 어 다른 문법 안에서 코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복문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if문이나 요럴 때 많이 또 활용하는 명령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명령문의 이제 종류를 우리가 합해서 이제 분기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분기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같이 우리 반복문하고 조건문하고 그죠? 조건문하고 이런 분기문을 같이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기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제어 명령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if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반복문이나 사용을 했을 때 뭐 그 이외에는 이제 순차적인 구조로 위에서부터 그죠 순차적으로 작성한 그죠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했지만 if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조건식에 따라서 그죠 조건식에 따라서 맞냐 틀리냐의 경우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다른 조건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제 문장들을 수행을 하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지정한 이제 횟수만큼 그 반복문에 해당하는 코드들, 명령어들을 그죠?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분기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 블록 내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다른 명령문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반복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정한 이제 횟수만큼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건문이 이제 거짓이 되면서 뭐 이제 종료가 되거나 그럴 때 만약에 이제 계속 잘 이제 반복을 하다가 어떤 이제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반복문이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다른 위치로 다른 이제 코드 블록 내로 다른 이제 명령어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반복문이 다
지정한 횟수만큼 다 돌지 않아도 중간에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바로 이 분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명령문을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킬 때 그렇게 쓰는 이제 명령어가 바로 break, continue, go to, return이라는 이런 이제 분기문이라는 즉 분기와 관련된 제어와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break라는 명령어를 보시게 되면요.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게 break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첩된 반복문에서는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가장 가까운 반복문 또는 스위치문에서만 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break라는 명령을 쓰면은 반복문, 중첩된 반복문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에서 우리가 수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강제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첩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중첩 안에 이제 중첩되어 있는 포문 안쪽에 이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은 겉에 이제 사용된 그 반복문까지 완전히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빠져나올 때 쓰는 게 이제 브레이크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반복문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반복문 안에서 10번이 다 수행하지 않아도 뭐 5번 또는 2번만 수행하고도 반복문이 종료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브레이크라는 애를 만들면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 자, 이 continue라는 명령어는 조건문 또는 반복문 안에 역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반복문 안에서 continue를 만나면 continue문은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무시한 채 반복문의 처음으로 무조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이 사용이 됐고요. 이 while문 안에 조건식이 사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조건식 안에는 continue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된 거죠. 자, 요렇게 작성이 됐을 때, 이 while문을 수행하다가 이 continue라는 애를 만나게 되면은, 이 continue 밑에 또 뭐 증강값이라든지 어떤 이제 수행할 코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처음으로, 반복문의 처음, 다시 조건식 있죠? 조건식부터 다시 수행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밑에 있던 내용들을 무시한 채 처음으로 되돌아가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뭔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런 조건이 됐을 때는 밑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다음 반복문이 수행하게끔 처음으로 넘어가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10까지의 이제 숫자들 중에서 그런 숫자들을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데, 그 숫자들 중에서, 뭔가 이제 짝수인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홀수인 경우만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쭉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짝수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컨티뉴문을 만들면은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10번 반복하는 방법문을 만들어 놓고 짝수일 때는 그러니까 이 if문을 통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홀수이면은 밑에 이제 출력하는 명령문을 작성해서 그 출력을 하게끔 처리를 이제 하는데 만약에 짝수를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출력문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건너뛰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1부터 10까지의 뭐 짝수만 또는 홀수만 출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continue라는 명령어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반복문과 if문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짝수만 찾아서 이제 출력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이제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건너뛰는 방식으로 해서 역시 그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반복문과 조건문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런 이제 제어와 관련된 break라든지 continue라든지 이런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예,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티뉴도 조건문이나 반복문 안에 사용을 해서 다음에 나오는 명령들을 건너뛰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 해당 이제 관련된 우리 이제 명령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투문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어문 중에 자, 고투문은 지정된 레이블로 무조건 이동하라라는 강제 명령의 성격을 지닌 분기문이다. 그래서 레이블 이름은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레이블 이름 뒤에는 이제 세미콜론이 아닌 이제 콜론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고투문으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PRT라는 이런 레이블 이름을 만들어 놓고요. 어떤 이제 반복문 안에서 이 고토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레이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고토를 만나게 되면은 바로 레이블이 있는 위치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고토라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컨티뉴하고도 조금 비슷한 비슷한 이제 명령어 같은데 약간씩 이제 컨티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컨티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본인이 속한 그 위치에 이제 상위 반복문의 그 위치, 처음 위치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이 고투문은 특정 위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문에 이제 이런 고투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return.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break, continue, go to, 그다음에 return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turn은 현재 수행 중인 함수를 종료하고 해당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분기문이 바로 이제 이 return이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eturn문 다음 행에는 선언된 어떤 명령문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return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여기 나온 이제 함수라는 거와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함수라는 게 것을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리턴문도 거의 이제 브레이크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정도만 잘 기억을 일단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나 어떤 반복문이나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리턴은 이제 함수랑 같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그 분기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기문까지 우리가 반복문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우리 예제 코드를 한번 예, 작성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일단 코드 입력을 먼저 쭉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은 코드를 입력을 먼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리턴 지금 작성해 두어 있죠. 우리가 계속 이제 얘 의미 없이 일단은 그러니까 의미를 모른 채 그죠? 의미를 모른 채 이렇게 작성을 해놨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리턴이라는 이 명령어가 우리 이제 이 리턴이 작성된 곳이 메인이라는 함수 형태로 작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리턴이라는 애를 작성을 해놨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return이라는 애를 만나게 되면 뭐라고요? 이 함수를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return을 지금까지 이제 코드의 맨 마지막에 그죠? 이 메인 코드 블럭 안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해놨던 이유가 return이라는 를 만나면 함수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명령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항상 이제 작성이 되었던 거다. 라는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nt, 그 다음에, 우리 변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cnt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얘는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합이라는 변수도 만들 거고요. 자, 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형 변수를 3개를 선언을 했고요. 수 같은 경우는 그냥 변수만, 그 다음에 CNT와 합은 1과 0으로 각각 초기화를 시켜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하고요. 자, 여기 가로하는 1이라는 값만 일단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printf, 자, 우리 표준 출력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printf, 어디까지의 합을 구할까요? 음,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scan, scanf 언더바 s 표준 입력 함수죠. 입력 함수를 통해서 자, 우리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변수명 중에 su라는 수라는 변수, 그죠? 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수라는 변수 안에다가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떨 때는 이렇게, 요 변수명까지, 그죠? 수라는 변수명과, 그 다음에 우리 주소 참조 연산자, 그래서 변수의 주소를 참조해서 입력받은 정수값을 넣게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쉼표를 하고 사이즈 오브라는, 그죠? 사이즈 오브라는 또 명령어를 통해서 이 변수의 크기값 또 같이 지정해주는 형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는 상황은 지금 이제 스크래프, 지금 입력을 받는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변수명까지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시킬 그 변수명까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size of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시킬 수라는 변수의 크기 값까지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ze of를 썼던 그 상황은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았던 상황이었고, 자,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이렇게 변수명까지, 변수명, 주소 참조하는 그 값까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라는 변수에 우리 정수 데이터 하나 입력받아서 저장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if 하고선 수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0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참이다. 그러면은 우리 표준 출력 함수를 또 사용을 해서 자, 수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이다라는 문장을 하나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줄바꿈 처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문장을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printf 해주고요. 내용만 바꿔줄게요.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문장을 하나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요 밑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운 continue continuous continuous라는 이죠 이. 네.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이 continue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복문에 처음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continue였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작성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lse 명령문을 또 사용을 해서 이 안에는 다시 while이라는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while 또 옆에는 cnt라는 값이
값이 작거나 같냐? 수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했을 때, 네, 합이라는 변수에, 우리, 합 플러스 CMT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printf, 즉, 출력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d, d까지의 누적 합, 점점점점, %d, 네, 하나 또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갱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d는 cnt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d 자리에는 합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while문, 다시 이제 while문 안에 조건문을 사용하고 그 조건문에 예,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에 또 각각 수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는데요. 거짓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CNT에 들어가 있는 값이 수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요 누적 합계에 요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if 요 while 안에 이제 계속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5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5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자, print 또 출력문을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누적 합계 50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문장을 하나 또 역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 프린트문 그 다음 행에는 break라는, 방금 배운,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break를 사용을 하면은, 현재 이제 지금 반복문이 바깥쪽에 하나가 사용이 됐고, 안쪽에서 지금 또 사용을 했고, 그 안에서 브레이크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만, 현재 위치의 반복문만 빠져나가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if문이 끝나고 나면 cnt라는 변수명 우리 작성을 하나 해주고요. 자, 얘를 플러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while문, 요 while문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요게 return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이제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원래 있었던 return은 이제 요 자리에는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 여기에 주석을 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라는 이 변수는 입력받을 값을 저장할 변수예요. 그 다음에 CNT라는 이 변수는 카운트 변수입니다. 카운트 변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합이라는 변수는 누적 합계를 구해서 저장시킬 그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잠시만요. 제가 코드를 잠깐 잘못 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카운트 변수. 자, 그 다음에 여기 while문 같은 경우는 가로 안에 1이라는 값을 넣어놨죠.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식을 써도 되고요.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써주셔도 되는데 1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이 시언어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값이, 우리 비교현산, 그 비교현산들을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참은, true, 그 다음에 fals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C 언어에서 이 참은 이제, 0이 아닌 숫자는 다 참으로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숫자로 이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는 값을 넣어놨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조건식이 참이라는 결과값을 내게끔 작성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조건식이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 이 while문을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무한 루프를 수행하는 반복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반복문이 무한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한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고 밑에서 밑에서 이제 이 return 0이라는 이 명령어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끔 처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그래서 폼은 안에 무조건 이제 반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 블럭 있죠? 네, 이 코드 블럭 안에 지금 이제 여기 이 코드 블럭이 해당하는 요 공간 있죠? 자, 요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제 또 코드를 쭉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작성한 코드가 어디까지 합수를 구할까요? 라는 문장을 하나 출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게끔 해놨죠. 그래서 입력을 정수, 그죠? 정수 데이터를 하나 입력받아서 우리가 위에 선언한 수라는 변수에 저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정수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자, 지금은 수라는 이제 입력창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사용자가 그죠? 무조건 정수 뭐 어디까지 합수를 구할까요라는 지문만 출력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음수를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수를 입력하면 누적 합계를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합계를 이제 구할 수 없으니까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잘못 입력했다. 음수를 입력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입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요 if문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그런 코드 처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유효성 검사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if문을 통해서 수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0보다 작냐라는 조건식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다라는 얘기는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했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음수를 입력했다라는 이제 문장을 찍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이제 문장을 찍어주면서 그러니까 음수 입력했으니까 다시 한번 입력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요 if문 안에다가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다시 얘가 이제 속해 있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while문, 반복문으로 다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 오니까 당연히 조건식 참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어디까지 합수를 구할까요? 다시 입력하는 요 문장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계속 음수를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왜 사용자가 제대로 이제 음수가 아닌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겠죠. 그다음에 거짓이 되면 이렇게 이제 else문으로 이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else문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주게 되면 음의 정수가 되었을 경우 처리하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반복문에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print f부터 입력부터 해서 이 조건문까지 다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음수를 입력하면 계속 이제 이 문장이 계속 반복문부터 해서
이 안에서 계속 이제 도는 거고, 양수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 else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lse문으로 넘어오면 양수를 입력한 거니까, 자, 그러면 CNT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보다, 그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수라는 값이, 그러니까 입력한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니까 양수는, 그러니까 1부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럼 1을 입력했으면, 그죠? CNT에는 값이 1이니까, 그죠? 네, 1까지의 누적 합계만 구할 것이고, 수를 2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죠? CNT가 2가 될 때까지, 그죠? CNT에 있는 변수의 값이 2가 될 때까지 누적 합계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else문에는 다시 반복문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까지의 누적 값을 이 합이라는, 그죠? 이 합이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은 수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은 이 while문의 조건식의 우측에 있는 피연산자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NT는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까지에 해당하는 반복을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적 합계를 이제 계속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만약에 사용자가 너무 뭐 천, 만, 뭐 이렇게 큰 숫자도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너무 이제 큰 수가 입력이 되니까 여기에서 합이라는 변수의 그러니까 누적 값이 50보다 크냐, 그러니까 50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if문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이 50보다 작은 누적 합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if문은 거짓이니까 이 if문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수행하지 않을 거고 바로 CNT 그죠? 증가 while문에 이제 증가값 코드가 이제 CNT가 일씩 증가해서 조건식으로 넘어와서 이 문장이 이제 계속 수행이 되는 거고, 이 while문에 이 조건식이 이제 거짓이 되면 요 return이라는 명령문을 만나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는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요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현재 이 위치를 빠져나가게끔 그러니까 요 위치를 빠져나가서 바로 요 리턴문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이제 계속 더 반복할 횟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합이라는 변수의 값이 50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은 현재 위치한 반복문을 탈출한다. 그러면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면 그 다음 코드가 이제 바로 리턴이니까 이 리턴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까지의 누적 합계를 즉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정수를 입력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재실행시켜서 또 사용자가 정확한 양의 정수값을 입력할 때까지 처리해주는 그런 문장을 우리 조건문과 continue라는 분기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양의 정수값을 제대로 잘 입력을 했으면 우리가 그 입력한 양의 정수값까지 누적 합계를 구하는데 만약에 그 누적 합계도 5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역시 조건문으로 합변수의 값을 50이 넘냐 안 넘냐를 또 체크를 해서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탈출하는 그런 이제 종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과 이런 이제 조건문, 그다음에 이런 분기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돼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이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그런 값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사용자가
만약에 잘못 입력했으면 지금 한 것처럼 조건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서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컨티뉴를 통해서 다시 재입력할 수 있게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입력을 했으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다 입력을 했으면 예, 입력 처리, 회원가입 처리를 하고 종료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다 이런 브레이크, 뭐 리턴, 컨티뉴라는 이런 분기문들을 사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구조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도 한번 여러분들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정한 어디까지 해볼 걸까요? 하고 10이라고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합계를 내는데 역시 누적 합계 50을 이제 초과하게 되죠. 자, 그러면 누적 합계 50을 이제 초과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음수를 입력했다라고 보면은 음수 마이너스 10을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음의 정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 구할까요? 하고선 나오죠. 여기에 이제 막 5라고 입력을 하면은 역시 1부터 5까지 누적 합계를 잘 구해주고, 역시 이제 누적 합계 다 구해주고 나면 역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이제 종료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반복문, 조건문, 요런 이제 문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잠깐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요, 여러분. 잠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복문까지 배우시게 되면은 좀 기본적인 이제 것들을 이제 거의 이제 시험화에서 반 정도는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함수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법들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그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법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간결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크게 잘 이제 천천히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복습을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따로 정의해 놓은 독립된 단위로 이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복된 코드를 줄여주고 복잡한 문제를 모듈 단위로 분해해서 단순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건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수식이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처리를 위한 어떤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 안에 있는 그 수식에 의해서 입력한 그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결과값으로 출력돼주는 그런 이제 처리를 이제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x,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x, y 값을 넣게 되면은 안에서 뭐 더하기 연산이나 뭐 이제 빼기 연산이라든지 뭐 기타 수학적인 이제 그런 연산 처리가 일어나서 어떤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의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이제 함수죠.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개념은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복된 코드를 이제 줄이고 복잡한 문제를 모듈 단위로 분해를 해서 단순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게 이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명령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죠. 키워드, 즉 예약어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항상 뒤에 소괄어가 붙었고 그 소괄호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넣어줬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프린트 문자. 예.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안에 이 printf라는 안에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그 내용만 넣어주면 예, 알아서 그죠? 화면에 우리가 입력한 이 내용이 출력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printf라는 이 안에는 예, 어떤 이제 음, 그 컴퓨터 이제 모니터 화면에 출력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코드들이 쫙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 printf라는 명령, 즉 이제 제대로 말하면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화면에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printf 안에 있는 그런 코드들을 내가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 형태로 묶어 놓으면은 그저 printf라는 명령어만 쓰고 함수명이라고 정식 명칭인데 함수명입니다. 이런 함수명을 쓰고 그 안에 어떤 값만 넘겨주면은 알아서 결과가 띵 하고 자판기처럼 띵 하고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함수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즉,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는 C 언어를 만들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printf라든지 scanf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함수 형태의 명령어들이 있었죠. 제가 명령어로 부르던 그런 이제 가로가 붙었던 그런 명령어들. 그런 것들은 이미 C 언어를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문법 구조를, 함수를 만드는 그런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작업을 함수 처리해서 반복되는 소스 코드를 줄인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1 플러스, 어떤 이제 숫자과 숫자를 계속 더하기 연산 처리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이제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더하기 연산이 필요할 때마다 그 숫자와, 그죠? 피연산자와 그 더하기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와 변수를 계속 작성해서 쓰느냐. 그 만약에 100번 더하기 연산 처리하는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100번에 해당하는 피연산자와 산술연산자, 대입연산자, 변수명 뭐 이런 것들을 100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자, 지금 사용했던 printf처럼 그냥 불러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더하기 연산 결과에 필요한 피연산자 값만 넘겨주면은 바로바로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반복되는 소스 코드를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적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해서 프로그램 작성과 수정이 편리하고 손쉽고 재사용.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랑 이제 거의 반복되는 소스들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을 하니까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기능별로 따로 모듈화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쉽고 수정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다른 사용자에게, 즉 다른 프로그래머 개발자에게 내가 만든 그런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이유 때문에 이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이제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뭐 이제 여기에 썼다가 저기에 썼다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막 쓰니까 뭐 좀 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갖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코드들을 좀 더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효율성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함수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데, 이 C 언어 자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썼던 include라는 거, 그리고 header file이라는 애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rintf라는 애를 쓰기 위해서 stdyi.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키는 명령을 가장 많이 썼었죠. 자, 그런 것처럼 뭐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뭐 그다음에 뭐 난수를 발생시키는 뭐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이미 이제 C 언어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이러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 그런 함수의 목록을 먼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include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메인 함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수업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진도 나간 데까지 저랑 진도 나간 데까지 한번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은 C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이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수업 참가해 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C 언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